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을의 중앙에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고 그곳에선 오래된 성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 루이즈가 살고 있었다. 루이즈는 항상 모험을 즐겼으며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거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영원한 동반자는 그녀의 작은 개 피에르였다. 어느 날 루이즈는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마법의 숲이라는 전설을 들었다. 그 숲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마법과 신비로운 생명체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숲의 경계를 넘지 못했다. 이에 루이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큰 모험의 꿈을 꾸게 되었다. 루이즈는 피에르와 함께 마을을 떠나 마법의 숲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그녀는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한 숲의 경계에 도착하게 되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현상들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나무들은 속삭이는 소리를 내며 땅에서는 밝은 빛들이 반짝거렸다. 그런가 하면 바람은 루이즈의 귓가에 마치 말을 걸듯 속삭였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던 중 루이즈는 작은 요정을 만나게 되었다. 요정은 자신의 이름을 엘리나라고 소개하며 그녀를 환영했다. 엘리나는 루이즈에게 마법의 숲이 가진 비밀과 숲을 지키고 있는 수호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숲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만이 숲의 중심에 있는 마법의 연못을 볼 수 있답니다. 루이즈는 선택받은 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엘리나는 루이즈에게 숲의 시험을 통과하면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시험은 서로 다른 생명체와 친구가 되는 것이었다. 루이즈는 기쁨에 차서 다양한 동물, 나무들 심지어 강물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각각의 생명체는 자신이 가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루이즈는 그들과 공감하며 친구가 되었다. 두 번째 시험은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숲속 깊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두려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루이즈는 피에르와 함께 그 소리를 향해 나아갔다. 그곳에는 부상을 입은 커다란 늑대가 있었다. 루이즈는 무서워하는 대신 늑대를 도울 방법을 찾았고 그녀의 마음씨에 감동한 늑대는 숲의 수호자인 자신이 시험의 일환으로 잠시 늑대가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시험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험이었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마법의 연못이 있었으며 그곳에서만 선택받은 자가 그들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연못까지 향하는 길은 수많은 퍼즐과 미로들로 가득 차 있었다. 루이즈는 그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퍼즐을 풀어나갔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루이즈는 마침내 마법의 연못 앞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연못 숲을 내다보며 자신이 앞으로 겪을 모험과 성장에 대해 엿보게 되었다. 숲의 수호자는 루이즈에게 앞으로도 언제든 숲을 방문할 수 있으며 그녀의 마음이 순수한 한 마법의 숲은 그녀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즈는 피에르와 함께 마을로 돌아와 할머니와 마법의 숲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즈의 모험담에 감명을 받았고 마법의 숲은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그 후로도 루이즈는 틈틈이 숲을 방문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추억을 쌓아나갔고 그녀의 모험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들은 오래오래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헬렌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었고 그곳에는 특별한 해바라기가 있었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해바라기는 매년 여름이 되면 마치 태양을 닮은 커다랗고 노란 꽃을 피워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바라기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하는 작은 새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이 작은 새는 조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숲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에는 해바라기 위에 앉아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다가와 조에와 해바라기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헬렌은 이 둘의 대화를 엿듣고 싶었지만 새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만히 앉아 두 친구의 교감 속에서 나오는 맑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조에는 해바라기에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숲속의 다양한 동물들, 멀리 있는 큰 강과 그 위에 떠 있는 배들, 그리고 바다 저 너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해바라기는 조에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더욱 노랗고 빛나는 꽃잎을 펼쳤습니다. 마치 해바라기의 꽃이 조에의 이야기를 듣고 빛을 내는 것 같았죠. 어느 날 하늘에는 짙은 회색 구름이 끼고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피신했지만 헬렌은 해바라기 곁에 남아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비바람에 해바라기는 점점 시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회가 하늘을 뚫고 내려와 해바라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이제 너에게 마지막 노래를 불러줄 시간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시작한 조회의 노래는 마치 자연의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듯했습니다. 신비로운 새의 노래는 폭풍우를 잠재웠고 해바라기는 마지막으로 환희의 빛을 발하며 기쁨에 찬 꽃을 머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바라기의 꽃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곳에서는 수많은 해바라기 씨앗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헬레는 그 씨앗들을 모아 정원 곳곳에 심었습니다. 이듬해 여름 그 자리에는 새로운 해바라기들이 피어났고 조에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우정 그리고 자연의 순환에 대한 교훈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헬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바라기와 작은 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음 세대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그 정원은 해바라기들이 만발하며 조회와 같은 새들이 나라와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에티엔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면서 가족과 함께 포도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에티엔의 포도밭은 마을에서 가장 비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 해에는 가뭄으로 인해 포도가 잘 익지 않았습니다. 에티엔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마법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에티엔은 먼 곳에서 빛나는 정령을 만납니다. 정령은 그에게 특별한 씨앗을 주면서 그 씨앗을 정성껏 심고 돌보면 마법의 포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에티엔은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손바닥 위에는 꿈속의 씨앗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티엔은 흥분과 호기심을 간직한 채 즉시 밭으로 나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에티엔이 심은 씨앗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고 이내 거대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는 보라색의 빛나는 포도로 가득 찼고 그 포도는 태양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에티엔은 자신이 눈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포도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맛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집중을 하거나 몸이 피곤하면 에너지가 절로 솟아나는 듯했습니다. 에티엔은 이 포도가 단순한 포도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 포도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티엔의 포도를 맛본 후로 활력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을 되찾았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에티엔의 포도는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에티엔을 칭송했으며 그의 포도 같은 많은 이들에게 경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에티엔은 포도를 보관하고 있을 때 다시 꿈속에서 만난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정령은 에티엔에게 포도의 힘은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비와 사랑이 메말라가면 포도의 힘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정령은 에티엔에게 이번 수확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사랑을 심어줘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에티엔은 정령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번 포도 수확을 마을 밖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이웃 마을을 돌아다니며 포도를 나누어 줄 때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으며 에티엔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티엔이 나눈 포도의 마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희망은 커다란 나무처럼 자라났습니다. 마법의 포도밭은 사람들을 이끌었고 에티엔은 자신의 행동이 단지 포도를 나누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티엔의 마법의 포도밭은 전설로 남게 되었고 그가 심은 씨앗이 초래한 변화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다음 세대에 전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포도를 수확할 때면 전해지곤 했습니다. 에티엔의 희생과 이웃을 위한 사랑은 마을을 넘어 프랑스 전역에 걸쳐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마다 에티엔을 기린 여인왕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날의 포도로부터 생겨난 모든 일들은 희망과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에티엔의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서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시골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푸른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매우 아름다웠으며 숲 속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은 수정처럼 맑았다. 이곳에서는 종종 새벽녘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전설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숲에는 마법을 가진 요정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들이 숲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나무꾼이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마르크였고 그는 멀리서 와서 이 마을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
마르크는 나무를 잘 다듬고 목공예에도 능하기로 유명했는데 그에게는 유일무이한 꿈이 하나 있었다. 바로 신비한 푸른 숲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어느 날 마르크는 용기를 내어 숲으로 들어갔다. 예상했던 것처럼 숲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고 나무는 하늘까지 치솟아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신비한 음악 소리와 함께 숲속 깊은 곳에서 빛이 번쩍였다. 그는 속속들이 이 빛과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그는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바로 요정들이 모여 황금빛의 크리스털로 된 성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는 그만 요정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요정들은 처음에는 그에게 경계심을 가졌지만 마르크가 그들의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하자 그를 맞아주었다. 요정들은 마르크에게 그들의 마법이 뿌리가 넘어 훼손되지 않도록 숲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크는 요정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숲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마르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숲의 소중함을 알리며 숲을 지키는 데 힘썼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왔다. 마을 사람들은 수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르크는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푸른 숲의 맑은 물을 마을로 끌어와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신비한 푸른 숲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요정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조화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마르크는 평생을 그 숲과 마을을 위해 헌신하다가 결국 요정들에 의해 숲의 영원한 수호자로 기억되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이 작은 마을은 푸른 숲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붐비며 숲을 둘러싼 전설은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